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포항이 18도, 경주가 20도까지 오르는 등 따뜻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 참 부드럽습니다. 요즘 출근길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포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외투가 짐이 될 정도로 따뜻하겠습니다. 경주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과 포항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경북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구름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18도까지 올랐던 기온은 내일 11도, 12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더 쌀쌀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전까지는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5도, 경주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점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13도, 독도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구름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도 맑거나 구름만 낀 가운데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계속해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쭉쭉 오르면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포근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내 쌀 농업이 위기에 놓이면서 농민들의 불만도 폭발 직전입니다. 경북 지역 농민들은 어제 경주역 광장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쌀 우선 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에 나섰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공공비축 및 우선지급금 환수 방침을 적극 철회하라. 농민들이 정부의 쌀 우선지급금 환수 고지서를 한 곳에 모아 불태우면서 정부의 환수 조치에 응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8월쯤 미리 대금을 주고 농민들로부터 쌀을 사들이는 우선 지급금제를 운영해왔는데 올해 사상 최초로 수매가가 이보다 더 떨어져 농민들이 받은 돈을 정부에 돌려줘야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부가 쌀값 문제를 수수방관하면서 그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농업 분야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농정 실패의 책임을 농가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쌀 소비 부진과 재고 증가, 수입쌀 문제 등 삼중고에 빠진 국내 쌀 문제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3년 사이 국내 쌀값은 22% 폭락해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경주에만 80만 가마의 재고가 쌓여 있습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사료용 쌀 공급을 늘리는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쌀 공급량이 수요를 크게 웃도는 구조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쌀 생산을 줄이는 적정 생산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시장 격리도 추진하고 그런 생산을 줄이는 대책 그리고 소비를 늘리는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분들도 좀 적정 생산할 수 있도록 논에 타작물 심는 것을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쌀 생산 대신 콩이나 밀 등 자급률이 낮은 작물 생산 전환에 대해 농민들도 공감하지만 인프라 조성과 보조금 지급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쌀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올해 벼 재배 면적 감소는 정부 목표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쌀 대체 작목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 생산 조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의성에서 벼농사를 짓는 김민수 씨는 쌀값이 폭락하고 있지만 올해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을 작정입니다. 아직은 줄일 생각 없고요. 혹시 타 작물이나 대체품이 있으면 가능하겠는데. 농촌경제연구원이 표본 농가를 대상으로 올해 벼 재배 의향 면적을 조사한 결과 18,000헥타르, 2.2% 줄어드는 데 그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5,000헥타르인 올해 정부 감축 목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입니다.
한 해 30만 톤에 달하는 쌀 초과 생산량을 줄이려면 6만 헥타르 정도를 감축해야 하는데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직불금 같은 소득 보전 장치가 갖춰져 있고 마땅한 대체 장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 기계화가 잘 돼 있는 벼농사를 포기하고 바짝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콩이나 조사로로 몰리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벼 재배 면적을 줄이는 생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도입을 하려고 주장을 하는데 기재부하고 의견이 안 맞아요. 그런데 정부 정책에는 오랫동안 생산 조정제에 관한 의견들이 계속 있어 왔고 학계에서는 이미 합의된 내용이에요. 생산 조정제로 2년간 2,700억 원을 들여 논 9만 헥타르를 감축하면 46만 톤을 줄일 수 있지만 46만 톤을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3,800억 원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경북에서 지난해 소나무 재선증병으로 죽은 소나무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피해 지역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재선증병 피해 소나무는 3만 2천여 그루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8% 줄었습니다. 그러나 피해 지역은 올해 영양군에서 처음으로 발생하는 등 전년보다 1개 시군이 늘어난 18개 시군으로 울릉도와 울진, 봉화, 예천, 청송을 뺀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지난 2001년 구미에서 처음으로 소나무 재선증병이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185만 9,500그루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축산 관계자는 출입국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출국할 때는 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축산 관계자 출국 신고 시스템으로 접속하거나 출발 공항이나 항구의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하고 입국 때도 도착하는 곳에 검역본부를 방문해 신고하고 소독 등의 적절한 조치를 거쳐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축산 관계자들은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진군 노인요양원 요양사들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할 정도로 근무 환경이 열악합니다. 요양사들은 현재 민간 위탁인 요양원을 울진군이 다시 직영하고 임금 체불도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매 등 중증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 울진군이 설립한 노인 요양원. 환자 70여 명에 요양보호사 50여 명이 4조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사들은 지난해 식비와 교통비를 포함한 기본급 120만 원을 받아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습니다. 호봉도 최고 5호봉으로 30호봉인 사무실 직원보다 현저히 낮았고 보너스도 차별을 받았습니다.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당이라든가 또 명절수당 그건 자기는 100% 다 가져가고 가족수당도 다 받아가면서 저희들은 50% 하고 그다음에 가족수당은 아예 없앴습니다. 공공비정규직 노조는 울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지급을 요구한 요양사 2명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보복성 징계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2008년 문을 연 노인요양원은 극심한 내부 갈등으로 5년 만인 2013년부터 민간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열악한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시 직영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현재 위탁으로는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이나 우리 요양사들을 위해서라도 어떤 부분들이 나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울진군은 당시 요양원을 직영할 수 없을 만큼 요양사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을 야기했다며 위탁자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계약이 끝나는 내년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18년 말까지 위탁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가고 그 이후엔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해보는. 요양사들은 직영해도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줘야 하고 울진군도 위탁자와 요양사들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관망적인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에서 베트남과 태국을 연결하는 새 항로가 개설돼 전기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싣고 처음으로 출항했습니다.
새로 개설된 베트남 태국 항로는 흥하해운 등 3개 해운사가 각각 컨테이너 전용선 한 척을 투입해 매주 수요일 영일만 항을 출항해 베트남 호치민항과 태국 람차방항, 태국 방콕항을 운항하게 됩니다. 새 항로 개설로 부산항을 이용하던 물동량 중 만티유가 영일만 항으로 전환돼 영일만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화주들도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로써 영일만항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5개국 23개 항 주 7회 운항에서 7개국 26개 항 주 8회 운항으로 서비스가 확대됐습니다. 제1회 경주 벚꽃축제가 내일부터 열흘간 경주 보문단지와 동부사적지에서 개최됩니다. 내일 보문수상공연장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비롯해 수제맥주 페스티벌, 벚꽃 마라톤 대회, 보문호반 달빛 걷기 행사가 이어지고 지역 예술인들의 버스킹 공연 등이 다음 달 9일까지 열흘 동안 열립니다. 경북관광공사도 축제 기간에 맞춰 보문단지 숙박업소와 엑스포공원 등 관광지 이용료를 할인해주는 그랜드 세일을 펼칠 예정입니다. 사드 보복으로 중국에 진출한 지역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과 소비재 등 지역 주요 업종에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돼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의 공장을 통해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이 업체는 이달 들어 중국 공장 물량이 20%가량 줄었습니다. 중국 내 반한 감정으로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의 중국 판매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중국 정부로부터 갑작스런 안전점검을 받았고 세무조사 통보도 받는 등 사드 보복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골이 좀 깊어진다든지 좀 더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표현이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가 좀 심각합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중국의 사드 보복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고 신고된 건수는 대구 8건, 경북 16건 등 모두 24건으로 추산 피해액만 20억 원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추가로 각각 200억 원씩을 금융 지원하기로 하고 특례보증 100억 원씩도 편성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를 대비해서 섬유 분야의 인도, 소비재 분야의 동남아, 그리고 프랑스 언어를 쓰는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진출도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고 사드 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지역 산업위기 특별 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국가하고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앞으로 적극적인 또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에 의존하는 산업 구조를 탈피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스코가 임신에서 육아까지 종합 지원하는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직원들은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 방과 후 자녀 돌봄 서비스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출산 장려금도 올해부터 첫째는 100만 원, 둘째 이상은 500만 원으로 늘렸고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되 하루 최소 4시간에서 최대 12시간까지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완전 자유 출퇴근제도 도입합니다. 포항시가 올해 포스코의 설비 투자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투자 지원 TF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투자 지원 TF팀은 포항시 건축과 환경 등 관련 공무원 등 24명으로 구성됐고 앞으로 환경 개선 지도와 민원 최소화, 신속한 건축 허가 처리 등을 지원합니다. 포스코는 올해 포항제철소 3고로 개수공사 등 1조 453억 원의 규모의 설비 투자를 추진합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경주 딸기가 유명한데요. 최근 포항에서도 딸기 재배가 늘면서 체험 농장까지 생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널찍한 시설 하우스가 빨갛게 익은 딸기와 아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1, 2층을 분리해 깔끔하게 설치한 재배 시설을 따라 아이들이 농장 체험에 나선 겁니다. 꼭지 쪽에 이걸 줄기를 잡고 살짝 꺾어줘요.
살짝 꺾으면 똑 하고 떨어져요. 탐스러운 딸기를 직접 만져보고 골라 따먹는 아이들의 얼굴은 행복감으로 가득합니다. 딸기 직접 따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경북 동해안 지역에선 그동안 딸기 체험 농장은 경주를 중심으로 운영해왔는데 지난해부터 포항에서도 문을 연 겁니다. 화학 농약 대신 친환경적인 미생물 농법을 사용해 씻지 않고도 바로 먹을 수 있고 맛과 향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풍부한 일조량에다 겨울에는 따뜻하고 봄에는 서늘한 포항의 기후 조건이 딸기 재배의 안성맞춤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험 농장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6월 초까지 6, 7개월 동안 언제든지 신선한 딸기를 맛볼 수 있어 더욱 인기입니다. 자연에 대한 느끼고 만지고 먹을 수 있는 부분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느끼고요. 가족 단위나 단체 예약이 이어지면서 농장에서 생산한 딸기는 전량 체험용으로 소비되고 있고 올해만 4,000명가량이 다녀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밭에서 재배해 위판장에 내다 파는 것과 비교해 농가 수익은 50%가량 높습니다. 공판장 위판은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체험객이나 소매로서도 충분하게 감당이 다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물량이 사실은 없습니다. 포항 딸기는 현재 흥해읍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지만 최근 젊은 귀농인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재배 면적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영어 절대평가가 처음 도입되면서 영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등 입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17학년도 수능에서 영어 1등급 비율은 4.4%였는데 절대평가에서 1등급에 해당하는 90점 이상은 7.8%로 나타나 수능 영어 상위 등급 비율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대학마다 영어 반영 비율을 줄이거나 등급 간 점수 차이를 적게 해 영어 변별력은 줄어들고 다른 과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됐습니다. 또한 최저학력제 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로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별 고사의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특별 전형 지원 자격에 국내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을 추가했고 특목고와 자사고에서 실시하던 사회통합 전형을 일반계 고등학교로 확대했습니다. 원서 접수는 오는 8월 과학고를 시작으로 10월에 외고와 자사고, 11월 특성화고, 12월 일반계 고등학교 순으로 진행됩니다. 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포항 지역 초중 고교를 방문해 세계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포항교육지원청은 한동대와 포스텍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이 올해 문충초등학교와 대동고 등 28개 학교에서 자기 나라의 사회, 종교, 문화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교육에는 미국과 캐나다 등 영어권 출신 유학생뿐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몽골, 베트남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선수들이 참가하는 2017 경북 소년체육대회가 어제 예천에서 개막해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소년체전 경북대표 선발전을 겸한 이번 대회에는 초등학교 19개 종목, 중학교 33개 종목에 모두 2,1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했습니다. 올해 전국 소년체전은 오는 5월 27일 충남 아산에서 열립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제보하면 연간 500만 원 범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부정수급 제보와 자진신고는 노동부 포항지청이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하면 됩니다. 한편 경북 동해안 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2013년 294명에서 2015년 479명, 지난해 49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크라우딩 펀딩 사업 프로젝트 참가자를 다음 달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는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가능하며 프로젝트 모집 분야는 전통문화와 지역재생, 일자리 창출과 지역 농수축산물 판로 개척 등 지역 공공프로젝트 등 5개 분야입니다.
경상북도는 3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프로젝트당 300만 원 정도를 모집해 추진하는데 이번 크라우드 펀딩은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없이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진행됩니다. 네, 오늘 아침 공기 참 부드럽습니다. 요즘 출근길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포근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한낮에는 외투가 짐이 될 정도로 따뜻하겠습니다. 경주가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영덕과 포항 1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경북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토요일에는 경북 동해안 전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비구름의 영향으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18도까지 올랐던 기온은 내일 11도, 12도에 머물면서 비교적 더 쌀쌀하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전까지는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15도, 경주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점점 구름의 양이 많아지겠는데요. 낮 기온 울릉도가 13도, 독도 12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은 구름만 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2m까지 일겠고요. 동해 남부 해상도 맑거나 구름만 낀 가운데 물결은 2m까지 일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계속해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요. 기온도 쭉쭉 오르면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포근한 봄 날씨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